저는 고독사 발생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사를 돕고 있는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고독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통계조사 발표가 됐죠. 21년도에 3,378명이라고 그래요. 하루 9명꼴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게 정확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과 소통이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발생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고독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치들도 상당하고요. 고독사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 고독사로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비율은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75% 정도 되고요, 노인 고독사가 한 5%, 나머지가 청년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독사 현장의 공통점이라는 것들은 1위가 술병이에요. 모든 현장들이 술병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다니는 현장의 90%는 술병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고요. 그런 집들의 대부분은 집안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죠.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때로는 삶의 의지가 있고 술을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도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술병만큼이나 많은 약봉지들이 항상 현장에서는 발견이 돼요. 지금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많으세요.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보통 보면 지금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들이 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아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3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은 어떤 복지,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복지들도 제법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지나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이 있으세요, 주변 이웃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요, 약간 조금 성격이 날카로워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고 좀 사납게 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동네 분들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눈만 마주쳐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냄새나게 해서 힘들게 하고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셨던 거고, 그때 당시 어떤 마을에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날 그 잔치를 끝내고 전대원들이 몰살당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누가 먼저 친절을 베푼다거나 말을 걸어오고 그러면은 경계를 하고 화를 내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좀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그랬던 건데, 주변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직접 주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근 한 50년, 40년 동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전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만 할 줄만 알았지, 시련이 오거나 시행착오가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평생 살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을 꼬집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데, 너희한테 정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기관이라는 게 있단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도움을 청하렴. 이런 교육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술을 마셔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고독사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고독사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야, 내 식구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는 현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요, 저는 그분의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이렇게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고독사는 질병 같은 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고 30초의 인사를 먼저 나누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이 집은 위기가구일 것 같아요. 도움 좀 주세요라고 관공서나 그런 복지단체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요. 먼저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고독사 위험군들 고립가구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만큼 어떤 공익 광고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정부가 책임지고 최대한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메시지들을 담아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